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첫눈에 반해버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람과 불같은 사랑에 빠지죠. 그러나 그처럼 제 아무리 불타오르는 로맨스도 1년이 채 못 돼서 사그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은 흥분도, 열정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이상은 만족스럽지 않은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흥분과 열정을 야기하는 또 다른 상대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로맨스에 다시 쉽게 빠지고는 합니다. 로맨스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식욕에서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새로운 음식을 탐하고 또 금세 질려합니다. 호텔 뷔페를 먹고 와서도 야식으로 다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어차피 한 번쯤은 먹어봐서 다 아는 맛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새로운 가게가 소개되면 혹시 뭐 또 다를까 싶어서 줄을 서며 먹게 되죠.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늘 새로움을 갈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늘 그렇게 그걸 또 빨리 지겨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정언어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파민형 인간입니다. 서점에서는 이 책을 주로 자기계발서로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신경과학 쪽이나 심리학 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자들이 과학자예요. 그리고 책 속에 정말 온갖 실험들이 다 언급돼요. 물론 지겹다거나 어려운 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실험들이거든요. 솔직히 이 책에 나온 실험들만 다 알아둬도 다음에 웬만한 과학서적이나 심리학서적, 심지어 자기계발서까지 이렇게 다른 책들을 읽을 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그만큼 심리학이나 뇌, 신경과학 쪽과 관련해서 유명한 실험들이 잔뜩 나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읽어두면 나중에 다독을 하는데 나름 코어가 돼줄 만한 책인 거죠. 일단 이 책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뿜어내는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호르몬, 이 도파민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예요. 도파민이 왜 중요한 거냐? 저자들은 바로 이 도파민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주는 결정적인 호르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파민은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것이 훨씬 강력한 데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도파민 때문에 자연 속에서 그 어떤 생물체들보다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진화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도파민은 그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아주 미세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인간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다, 쟁취하고 싶다, 더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더 새롭고 나은 것을 지향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는 것도 모두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강력하게 도파민을 분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저자들은 오히려 이 도파민이 안 나오면 그게 더 문제라고 해요. 무기력증, 귀차니즘, 염세주의,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는 대부분 도파민이 원활하게 분출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파민은 사람을 진취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도파민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은 장점도 있는 만큼 심각한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 계속 색다른 걸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가를 얻는 순간만 잠깐 기분이 좋을 뿐이고 계속 뇌에다가 더라는 명령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예시들 있죠. 처음 사랑을 시작해서 불같은 사랑에 빠질 때, 또는 방송에서 맛있어 보이는 새 음식 속의 영상을 볼 때, 우리는 이때 도파민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이 되고 탐닉을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유독 성욕이나 식욕에만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욕구에 다 적용된다고 해요. 뭔가를 구매하는데 강박이 생기면 쇼핑 중독이죠. 야한 동영상에 꽂히면 야동 중독, 문자를 읽는 정보 수집 활동에 미치면 활자 중독, 마약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약물 중독, 못 만드는데 재미를 심하게 붙이면 운동 중독, 섹스 중독, 성형 중독, 게임 중독.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부 다 도파민의 노예가 된 사례들입니다. 다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쾌락 추구를 멈추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 책이 경고하고 있는 도파민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도파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신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설 만큼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늘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인들의 반응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가족들의 관계가 소원해질 만큼 그 일을 갈망하고 있진 않은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 사항에 강박 증세를 보이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흔한 사례로 워커홀릭을 보면 알 수 있죠. 실제로 일 중독자들을 보면 얘네들은 일 말고 다른 것들엔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나 지인, 친구 관계가 거의 엉망이죠.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엄밀히 말해 본인만 잘 몰라요.
주변 사람은 이 사람이 일중독자인 걸 다 아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저자들은 사교 활동도 좀 하고 자기가 홀릭하는 것 외에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취미 하나쯤을 가지라고 추구합니다. 자기가 중독된 일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정도를 줄이거나 이 노출 자체를 어느 정도 차단하라는 얘기죠. 또 다른 조언도 있는데요. 도파민에 취해서 막 흥분 상태가 될 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손해와 이익, 즉 손익이 있을지 이성적, 합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신체는 그러한 흥분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화학물질도 분비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도파민처럼 미래지향적인 호르몬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향성을 추구하는 호르몬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주 오랜 기간 사랑을 나눈 상대방을 볼 땐 이젠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진 않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안정감과 평온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안정감과 평온함 같은 데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뭔가를 먹고 싶다거나 사고 싶을 때에도 아주 잠깐이나마 내가 이 짓을 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충동성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먼 미래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에 집중을 하면 현재 지향성을 추구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도파민을 좀 잠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든가 필사를 한다든가 프라모델을 만든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인류는 원래 수작업을 한 동물이었잖아요. 태초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였죠. 바로 이 태초부터 갖고 있던 인류 본연의 감정을 되살리는 행위도 이 현재 지향성을 추구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도파민을 중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 도파민형 인간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늘 성공, 돈, 자기개발 같은 이런 슬로건들을 강요받고 사는 면이 크죠. 한마디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 이렇게 더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호르몬, 이러한 도파민을 분출시키도록 부채질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한때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도 유행이었죠. 그런데 이 책은 진짜 우리 인간이 그러다가 미쳐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 도파민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은 우리가 그렇게 속칭 맛이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나름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안내서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평점으로서 A에서 D등급 중 저는 A0를 주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필독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읽어서 결코 후회할 만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도파민을 디톡스 하시길 바랍니다.